뇌물마립간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광개토대왕의 군대는 분명 신라를 구원한 영웅이었다. 외의 침입으로 무너질 뻔한 왕도는 고구려의 철기군단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백성들은 고구려 장수님 만세를 외치며 환호했다. 그러나 환호성이 가라앉은 후 그 뒤에 남은 것은 신라 왕실이 감당해야 할 무거운 현실이었다. 고구려의 군대는 돌아가지 않았다. 왕경의 북쪽 낙랑과 연결된 평야에는 고구려 군사 주둔지가 세워졌다. 처음엔 보급과 수습을 위한 임시 주둔이라 했다. 하지만 계절이 바뀌고 해가 지나도 고구려 군대는 그곳을 떠나지 않았다. 장수는 변하지 않았고 그들의 말은 더욱 당당해졌다. 신라인들의 눈빛엔 점차 경계심이 스며들었다. 시장에선 고구려 병사들이 세금도 내지 않고 곡물을 가져갔고 신라 관리들이 항의하면 칼을 뽑았다. 그들은 우리는 너희를 지켜주는 고구려의 사자다라며 마치 이곳이 자신들의 영토인 양 행동했다. 뇌물은 왕실 회의에서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우리가 그들을 불러들이긴 했으나 언제 돌려보낸다 약조한 적도 없다. 지금 이 땅이 누구의 것인가? 그러나 귀족들은 말이 없었다. 특히 석씨 가문과 박씨 가문의 수장은 미묘한 침묵을 유지했다. 어떤 이는 고개를 숙이고 어떤 이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누구도 확고히 고구려 군대를 몰아내자 말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고구려가 무서웠다. 광개토대왕의 강병은 백제를 압도했고 만주와 요동까지 영향력을 뻗치고 있었다. 그런 고구려에 맞서는 건 곧 멸망을 의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계속 이대로 살아가다간 신라는 껍데기만 남은 채 고구려의 속국으로 전락할 것이 분명했다. 백성들의 불만도 점점 거세졌다. 고구려 군대가 있는 곳 근처의 마을에서는 밤마다 사건이 일어났다. 가축을 빼앗기고 여인을 유린당했다는 이야기가 소문처럼 퍼졌다. 뇌물왕은 군주로서 분노했고 장군들을 소집해 군사 재정비를 명했다. 그러나 고구려군의 존재는 그 자체로 위협이었고 신라군은 함부로 행동할 수 없었다. 뇌물마립간은 마침내 사신을 고구려에 보냈다. 신라왕 뇌물이 광개토태왕께 삼가 감사 인사를 전하옵니다. 다만 신라 땅은 이제 안정을 되찾았으니 병사들을 조국으로 되돌려 보내주시길 간청하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간결했다. 신라가 왜 침입을 다시 받는 날 누가 지켜줄 것인가? 고구려는 신라를 형제라 여긴다. 형제가 어려울 때 곁에 있어주는 것이 도리이니 병사들은 아직 돌아가지 않겠다. 사신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뇌물은 입술을 깨물었다. 고구려는 의리를 이야기했지만 그들의 행동은 이미 간섭의 경지를 넘어서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왕실 내 분열이 가속화됐다. 일부 귀족들은 오히려 고구려와의 밀착을 주장하며 이참에 백제를 함께 견제하자고 나섰다. 고구려를 등에 업으면 백제를 누르고 한반도의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특히 석씨 가문의 일부는 고구려 장수와 사적으로 교류하며 이권을 얻고자 했다. 반면 김씨 왕족을 중심으로 한 일부 세력은 신라의 자주성을 지켜야 한다며 군사 재건과 내정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갈등은 조용한 밤마다 치열해졌다. 연회석상에서도 칼날 없는 설전이 오갔고 술이 돌다 보면 우리 왕이냐 고구려의 왕이냐라는 말까지 나왔다. 뇌물마립간은 그런 싸움이 일어날 때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하지만 그의 심중에도 고민이 깊었다. 나는 신라의 왕이다. 하지만 왕이면서도 다른 나라의 병사들을 함부로 몰아낼 수 없다면 그 또한 진정한 왕이라 할 수 있는가? 하루는 늦은 밤, 뇌물은 자신의 측근 장수인 김구애에게 속내를 털어놓았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그들을 부른 것이지만 이제는 그들이 우리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 광개토대왕은 덕망 있는 군주일 수 있으나 그의 병사들은 이 땅을 마치 전리품으로 여기고 있다. 김구애는 조용히 물었다. 전하, 그렇다면 그 병사들을 몰아낼 계획이 있으십니까? 뇌물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차가운 달빛이 내리는 궁궐 마당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이 시기 신라는 겉보기엔 여전히 고요했다. 장터는 열렸고 농사는 지어졌다. 하지만 그 고요함 아래엔 도저히 꺼지지 않는 불씨들이 타오르고 있었다. 고구려 군대의 존재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다. 그것은 신라가 진정한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시련이었고 내부 분열이라는 검은 그림자를 더욱 짙게 만들고 있었다. 왕실의 고민은 깊어졌고 자존심과 현실 사이의 줄타기는 점점 더 아슬아슬해졌다. 뇌물왕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감사를 표하며 고구려와의 동맹을 강화할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 자주적 노선을 걷기 위한 준비를 시작할 것인가. 역사의 수레바퀴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제 신라가 어떤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100년이 달라질 터였다.